안녕하세요. 감동사연 채널 왈칵입니다. 꾸준히 한국과 각별한 인연이 있는 외국인 분들의 이야기를 생생하게 전달하는 데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의 사연자분 모셔볼게요. 사연자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살고 있는 미국인 제시카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많은 나라의 룸메이트를 만나왔어요. 그들을 만나면서 보고 느꼈던 것에 대한 얘기를 들려주려고 왈칵게 찾아왔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직업 군인입니다. 따라서 로스앤젤레스에만 있는 것이 아닌 해외로 자주 파견 나갔죠. 어머니는 아버지와 함께 파견 나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제 동생과 저 또한 자주 파견 때문에 이동을 해야 했죠. 어릴 적에는 그것이 적응하기 힘들었어요. 친구랑 조금 친해지려고 하면 이사를 해야 하니까요. 전 사교적인 성격이었음에도 매번 친구를 만드는 것은 좀 힘들어요. 왜냐하면 제가 전학을 가면 그들은 이미 그룹을 형성했으니까요. 하루는 아버지에게 우리 가족은 왜 몇 년마다 이사를 해야 하냐고 떼를 쓴 적이 있었죠. 그럴 때마다 아버지와 어머니는 저를 다독이며 그렇다고 너 혼자 살 수는 없잖니. 내가 이해해줘야지라고 저희 남매를 다독였습니다. 그런데 단점만 있던 것은 아니었어요. 여러 나라를 다니면서 다양한 외국인 친구들을 만들 수 있었고 외국어 실력이 자동으로 늘었죠. 지금 생각하면 남들이 하지 못하는 새로운 경험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아버지에게 오히려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지금 저는 성인이 되어 미국의 한 대학교에 다니고 있습니다. 이곳에서도 룸메이트 생활을 하고 있죠. 저의 많은 글로벌 친구와 어느 날은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었어요. 어느 나라 사람이 룸메이트로 되었을 때 가장 힘드냐라는 주제였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들이 공통으로 말하는 나라가 있었어요. 바로 대한민국 사람이었습니다. 한국인이랑 룸메이트가 되면 정말 힘들다고요. 그러나 저는 한국인 룸메이트를 굉장히 선호했거든요. 우리는 관련 룸메이트 이야기로 밤을 새울 정도로 열띤 토론을 했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한국인 룸메이트의 장점은 기본적으로 모든 것이 적당하다는 것입니다. 선을 잘 지켜요. 적당히 예의도 있고 부모도 있으며 놀기도 잘 놀죠. 가장 좋았던 점이 싸우기라도 할 때면 그 뒤로 뒤끝이 없다는 점이었습니다. 성격도 매우 시원스러웠죠. 아마 동양인 중에서 제일 쿨했던 것 같아요. 글로벌 친구들에게 왜 한국인 룸메이트랑 살면 힘드냐고 물어봤어요. 공통적으로 하는 말들을 정리해서 알려드려 볼게요. 첫 번째가 너무 깨끗하다는 겁니다. 미국인과 다르게 한국인은 침대에 신발 신고 절대 안 올라갔어요. 양치를 밥을 먹을 때마다 하는 것도 신기해했습니다. 어떻게 양치를 하루 3번을 하고 샤워를 아침 저녁으로 하냐는 말이었어요. 설거지도 그냥 대충 하는데 한국인은 뽀득뽀득 엄청 열심히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항상 방을 깨끗하게 유지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러면 말했다고 하더군요. 우리 최소한의 위생 상태는 지키자. 하루에 한 번은 꼭 샤워를 해줬으면 좋겠어. 그도 그럴 것이 첨결한 한국인들의 생활 습관은 무척이나 부지런하거든요. 한국인들의 이런 깨끗한 생활은 다른 나라 사람들이 보기에 부러우면서도 괜스레 눈치가 보인다는 것이죠. 저는 반박했습니다. 그들의 깨끗한 생활 습관 덕분에 제 비염 증세가 나았거든요. 어릴 적부터 작은 비염 증세가 나타났는데 한국인 룸메만 만나면 저도 자연스럽게 깨끗하게 생활하니 자연스럽게 먼지가 없는 환경이 만들어져 몸이 건강해진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너무 열심히 산다는 것입니다. 한국인은 아침마다 엄청 일찍 일어나서 공부한다거나 밖으로 나가서 러닝을 하고 옵니다. 또한 자기 개발을 미친 듯이 힘들게 하는 거죠. 저 또한 이런 부분에 동의했습니다. 제가 한국인 룸메이트에게 왜 그렇게 열심히 사냐고 물어본 적이 있었어요. 그때 대답이 한국인들은 다 이렇게 산다였어요. 저는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굳이 저렇게 일찍 일어날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너무 신기해서 저는 그 친구의 생활을 한두 번 따라 해본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진짜 힘들어서 중간에 포기해버렸습니다.
그 친구는 하루를 살아도 열심히 살아야 뿌듯하고 행복하다라고 했어요. 한국인들의 삶에 대한 분석에 박수를 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세 번째는 먹는 음식마다 다 맵다는 거예요. 전에 한국인 룸메이트가 먹고 있는 라면이 맛있어 보여서 한 입 달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 라면을 맛보자마자 얼굴이 빨개지고 혀가 뽑히는 줄 알았습니다. 너무 매워서죠. 알고 봤더니 한국의 불닭볶음면이 미국에서도 유명해졌더라고요. 미국인들도 유명해서 한번 맛보면 매워서 죽을 것 같은 표정을 짓는데 이상한 중독성이 있어 계속 먹는다고 하더군요. 죽을 것 같은 매운 음식을 잘 먹는 한국인이 부럽고 신기했답니다. 글로벌 친구들도 하나 같이 놀라워했어요. 그때 제 친구 중에는 멕시코 사람도 있었습니다. 멕시코인은 매운 음식을 잘 먹는 거로 알려져 있는데 한국인 룸메이트와 누가 더 매운 음식을 잘 먹는지로 내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내기는 멕시코 친구의 완패로 끝이 났다고 했어요. 마지막으로 한국인은 너무 잘 논다는 것이에요. 한국인은 음악, 춤, 술을 전부 다 잘 즐기는 것 같아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아침 일찍 일어나서 그렇게 부지런한 생활을 함에도 불구하고요. 놀다가 새벽에 들어와서 5시간 정도 자고 일어나서 운동을 하고 공부를 하는 한국인이 사람이 맞는지 의심이 갈 정도로 신기했어요. 한 번은 외국에 있는 한인타운을 한국 친구와 함께 간 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곳에 있는 한국식 노래방이라는 곳에 갔었죠. 댄스 음악을 틀고 노래를 부르며 춤을 추는 한국 친구들을 보니 왜 한국인이 흥과 얼의 민족이라고 하는지 알겠더군요. 온몸의 관절이라는 것이 존재하는지 오징어처럼 웨이브를 하고 다리를 찢으며 춤을 추는데 또 노래는 어떻게 그렇게 잘 부르는지 너무나 신기했습니다. 한국 K-팝 아이돌이 라이브 실력으로 미국 시장에서 인기가 있는 이유는 괜히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모든 한국 사람은 전부 춤추면서 노래를 잘 불렀거든요. 노래방이 끝나고 한국 친구의 손에 이끌려 포차하는 곳으로 갔습니다. 한인타운이어서 그런지 한국인들도 많았고 다른 외국인들도 많았어요. 그곳에서 만들어준 한국인 룸메이트의 폭탄주를 저는 잊을 수가 없답니다. 그리고 다른 소주잔 하나에는 소주를 채우고 또 맥주잔 안에 넣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맥주잔에 소주잔이 잠기도록 맥주를 넣었어요. 그리고 저에게 그 잔을 주더니 원샷이라고 외치고 마시라는 거예요. 저는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근데 술이 술맛이 나는 게 아니라 단맛이 나는 거예요. 저는 맛있어서 계속 타달라고 한국인 친구에게 졸랐습니다. 방심했던 걸까요? 그 폭탄주는 어마무시한 술이었습니다. 저는 필름이 나가서 다음날 숙취로 고생을 좀 했거든요. 하지만 그 폭탄주는 너무 맛있었고 중독적이었죠. 저는 글로벌 친구들과 이야기하다가 폭탄주를 만들어 주었어요. 그때는 제 집에 친구들이 있었고 저는 이 폭탄주를 혼자서 즐겼기 때문에 항상 집에 구비해 놓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다음날 그들은 한국 폭탄주의 첫맛을 겪고 집으로 골골거리며 들어갔답니다. 저는 위와 같은 한국인들의 특징들이 너무도 좋습니다. 그래서 한국 여행도 자주 가고 있고 한국어도 배우고 있어요. 그리고 한국의 역사도 알면 알수록 재미있어서 계속 공부 중입니다. 한국은 역사 드라마가 잘 만들어져 있어서 인터넷 강의를 들으며 역사 공부를 한 후 그와 관련된 역사 드라마를 찾아서 보며 즐겁게 한국어 공부와 한국 역사 공부를 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제가 요즘 완전 꽂힌 드라마는 미스터 션샤인입니다. 최고의 드라마예요. 이런 제가 요즘 꽂혀 있는 한국 문화는 바로 유교 문화입니다. 이런 유교 문화가 밑바탕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한국인들이 예의와 예절을 중시하는 거구나 싶었죠. 유교 문화는 중국 본토에서 자라나 일본과 한국 등 동아시아의 나라로 유입이 되었다고 배웠습니다. 그런데 의아한 것이 있습니다. 6.25 문화가 시작된 중국의 중국인들은 대체 왜 한국인들과 다를까요? 그동안의 룸메이트 중 중국 룸메이트가 2명 정도 있었습니다. 한국인과 다르게 중국인은 진짜 더러웠어요. 예의라는 것은 찾아볼 수도 없이 막 날았었죠.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씻어서 냄새가 방 안에 진동했습니다. 제가 제발 좀 씻으라면서 면박을 줘도 영어를 못 알아듣는 척하면서 중국어로 이상한 소리를 한 다음에 그냥 이불 속으로 들어가 자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한동안 전에 살았던 한국인 룸메이트가 그리워 매일 밤 울기도 했었습니다. 여러분 진짜 궁금합니다. 같은 유교 문화가 바탕이 된 나라인데 중국인은 한국에는 왜 이렇게 다른 거죠? 내 궁금증을 해결해 주세요. 그럼 제 사연 들어줘서 너무 땡큐. 미국에 사는 제시카님의 사연 잘 들었습니다. 제시카님의 질문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남겨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감동사연 채널 왈칵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